안녕하세요. 본격 집생활 장려 방송. 저는 집콕 프로젝트의 여러분의 집콕 요정 하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희 함께 부자 되는 거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희 재미있고 유익한 경제 이야기 우리 백정선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그 위험이 찾아왔으니까 그 위험에 대한 대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거에 따라 자산 증식의 기회가 어디에 있는지 이걸 한번 탐색을 해볼까 합니다. 약간 지금 이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인 것 같은데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는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경제 위기 무엇이 다른지 한번 살펴봤잖아요. 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경제 위기 상황 때마다 뭔가 붐 현상이 하나씩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이 현상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또 뭔가 나에게 위기인가 기회인가 이것도 작용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지금은 요즘 코주부라는 말 들어봤죠? 코주부요? 네. 아, 이거 좀 알 것 같아요. 코인, 네. 주식, 부자? 부동산. 이 코주부 현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네. 매 그 위기 때마다 하나의 그 현상들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Y세대가 등장해요. Y세대는 1980년대생들인데요. 이들이 직장에 취업할 때 취업이 안 돼요. 왜냐하면 전부 비정규직밖에 없어요. 그럼 비정규직이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뭘 네. 할까요? 고민해요. 자기네끼리 대화할 수 있는 것들 찾는데 그때 하필이면 스마트폰이 등장해요. 아이폰, 폰 이런 것들이 등장하죠. 이게 등장한 이 손안의 핸드폰으로 이게 검색도 하고 손안의 쇼핑도 그쵸. 하고 그 다음에 SNS를 해요. 이게 이제 산업의 변화가 스마트폰 중심으로 바뀌어버리는 산업으로 변화가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의 트렌드가 됐다는 거죠. 지금은 MZ세대가 그 트렌드를 만들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하나의 붐이 IMF 때, 그 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 다음 메르스 이후에 이런 것들이 나타난 현상이 이 산업과 문화와 융합돼서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 됐고 지금은 투자 시장에서 코인, 부동산, 주식 이걸로 새로운 코린이, 불인이, 줄인이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나타나고 맞아요. 있죠. 지금의 뭔가 부동산 투자 그리고 코인 아니면 주식도 하나의 붐 현상인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안 하는 사람들이 없는데 저는 약간 이제 심장이 콩알만 해가지고 이거 했다가 있는 것도 다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 이래서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현상에 따라가지 못하면 저는 이제 부자가 되지 못하는 건가요? 결국 이제 그런 현상이 딱 위기가 찾아왔을 때 초기에 막 터져요. 네. 그때 들어가서 제대로 챙겨갖고 나와야 되는데 그 기회를 놓치면 그 다음에 사실 늦게 들어간 사람들은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훨씬 더 그쵸. 많아요. 그 이외에도 기회가 있을 때는 그 기회를 잡을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주식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볼게요. 네. 주식은 4가지 요소를 주의하시면 돼요. 첫 번째 트렌드. 트렌드가 주식은 어디로 가고 있느냐. 네. 트렌드는 계속 움직여요. 어떤 때는 바이오, 어떤 때는 반도체, 어떤 때는 5G 이런 쪽으로 막 이동을 해요. 그러니까 그 트렌드를 빨리 읽는 사람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막 맨 처음에 퍼스트 무버가 되려고 할 생각까지는 안 해도 돼요. 세컨드 무버가 돼도 되는데 두 번째 진입할 때 그쪽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그때는 바로 빨리 들어가야 돼요. 그런 트렌드를 읽는 거. 두 번째로 사이클이에요. 사이클이 있어요. 사이클을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계절성. 그 계절에 따라서 뭐가 뜨는 게 있어요. 그걸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사실은 주식은 불규칙성이에요. 그쵸. 알 수가 없어요. 예상이 안 그런 되죠. 이 4가지의 주의점을 보실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 이제 또 주식 투자할 때 조심하셔야 될 게 하나 있다면 자본에 의해서 움직여요. 주시장은. 주시장은 자본시장이에요. 자본에 의해서 움직일 때는 자본이 어디에 많이 있냐. 지금 상황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미국의 주식에 투자할까 베트남 주식에 투자할까 고민해요. 어디다 투자할까요? 미국이요. 왜요? 안정적이잖아요. 자본이 달라요. 그쵸. 그러니까 자본이 미국으로 가버리면요 베트남은 그냥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공장 다 문 닫아야 돼요. 따라서 이 직을 중심으로 봐야 된다. 그럼 자본 중심이면 선진국의 우선이라는 거예요. 1번. 그쵸.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선진국을 분산해서 투자하는 방식을 택하면 이렇게 빵 떴다가 가라앉더라도 계속해서 재미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매달
저축하듯이 투자를 하면 절대로 투자에 실패하지 않는다. 그러면 저희가 근데 어떻게 보면 경제 위기가 계속해서 온 후에는 뭔가 조금씩 크고 작은 변화들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언택트나 비대면 문화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듯이. 그렇죠. 위기가 오면 반드시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니까 IMF 때는 1995년에 인터넷이 처음으로 시작이 됐어요. 근데 네. 그게 일반화되지 않았는데 IMF를 계기로 인터넷이 일반화됐어요. 그리고 2008년 스마트폰이 사실은 개발됐는데 네. 2008년, 2009년에 별로 사람들이 안 썼어요. 근데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2010년부터 스마트폰을 왕창 썼다는 거예요. 돌파구가 맞아요. 된 거죠. 맞아요. 그리고 지금 2020년에 화상 회의를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사실 화상 회의는 2015년에 이미 있었어요. 제가 미국의 한 회사에 갔더니 화상으로 웹 미팅이라는 걸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웹 미팅을 하려면 미국의 계좌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뭐 개설하는데 복잡했어요. 근데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런 장벽을 다 없애버리니까 누구나 쉽게 가입하고 하니까 맞아요. 대신에 네가 40분 이상 계속 사용하려면 사용료를 그냥 내지 뭐. 그렇게 사용하는 그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이게 매출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이 세대의 변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게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X세대, 그다음에 SNS를 좋아하는 Y세대, 네. 그다음에 공유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MZ세대, 이런 특성이 결국 그런 위기 상황의 변화를 이기게 한 그런 찬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위험을 뭔가 이제 기회로 만든 사람들의 패턴 이런 것도 다 지금까지 대표님이 말씀하신 거에 들어있는 것 같은데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위험이 오기 전에 어떠한 신호가 온다고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그게 약간 보이는 것 같기도 하면서 난시 있잖아요. 난시 있는 사람처럼 좀 흐리게 보여요. 그래서 지금 대표님께서 저의 눈을 이제 또렷하게 저랑 같이 이렇게 흐릿하게 보시는 분들을 또렷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그런 답변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MF 외환위기가 가져다 준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대해서 외국인한테 개방한 게 가장 달라진 거예요. 자본에 이미 외국인들이 잔뜩 들어와 있다. 네. 그러면 이 외국인의 움직임에 따라서 자본시장은 확 변해버리겠죠. 첫 번째 위기의 첫 번째 시그널은 외국인의 움직임을 봐라는 거예요. 이걸 못 읽어도 읽을 수 있는 게 또 하나 있어요. 달러 가치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화 가치 대비 달러 값이 엄청나게 올라갔을 때, 예를 들면 1,200원을 넘어서 버리면 우리나라에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1,200원을 넘어서 1,500원까지 가버리면 굉장한 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의 움직임이 뭐 며칠, 2일, 3일 뭐 이렇게 주식을 판다, 이거는 의미가 없고, 이게 외국인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상당액의 돈을 확 시장에 쏟아붓는다. 네. 빼버린다, 거기서. 그럼 달러 값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쵸. 외국인이 돈을 빼니까 달러 값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걸 못 읽으면 달러 값이 올라가는 걸 보고서 판단을 먼저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경제 위기에는 항상 패턴이 있게 돼 있기 때문에 네. 패닉이 발생하고 정부가 대응을 하는데 1차 대응, 금리에 관련된 대응, 그다음에 정책에 관련된 대응, 그리고 주류를 이루는 청년 세대인 그 사람들의 행동 패턴을 읽으면 거기에 맞춰서 산업이 변하거든요. 거기서 또 다른 기회를 잡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자영업과 차원이 다른 창업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 그쪽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스타일 한다, 뭐 컬리, 그쵸. 뭐 신사,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사람들의 트렌드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그런 것들이 드러난다. 그러면 그 안에 관련된 시스템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유통 쪽에 담당하는 회사들이 있겠죠. 네. 시스템 만들어주는 회사.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에 IT를 공급해주는 회사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쵸. 거기에 물류나 차량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된 산업이 있어요. 그거 어떤 게 떴다 그러면 그 종목 살 게 아니라 그거 관련된 걸 사는 거예요. 이런 구조를 볼 줄 아는 게 바로 이제 돈 버는 지름길이 되는 거죠.
진짜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우리가 경제를 공부하는 이게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뭔가 아는 만큼만 딱 보일 것 같아요. 진짜 이러한 위험과 기회는 다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함께 게을리하지 말고 공부를 열심히 해 나갑시다. 저희 다음 시간에도 백정선 대표님과 함께 또 이렇게 기회와 위기를 구분할 수 있는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